이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이 한세대학교 그 불법 단체 협약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 충격적인 법원 노조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이 법원 노조의 단체 협약서도 이제 입수해서 전달해드렸는데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참 야, 아무나 교수 네. 정도 되면은 그쵸.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요. 강자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라는 직분상 그 위치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굳이 노조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참 못났어요. 아이고. 그래놓고 이 네. 하는 사람이 단체 협약 자체가 불법이에요. 또 교수라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 그 8억 원의 교비를 네, 횡령해서 자기끼리 꿀꺽했고 네, 뭐냐면 부적격자 지기끼리 승진시켜 네. 이런 것을 뭐냐면 뭐 단체 협약 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게 참 그래 그 노조로 노동조합 단체 협약을 가지고 네. 자기들의 기득권의 이해관계 불법사항을 덮으려고 하는 것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은 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인데 이 단체협약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이 단체협약보다 그 효력이 우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규정, 개인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로 자기들 편한 대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네.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네. 우리 둘이 뭐 협약을 맺으면 이게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교수예요, 또라이예요? 그래도 교수 정도 되면 지식인들일 텐데 그렇죠.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얍삽하네요, 정말. 아니 네. 교수 정도 되면 그래도 지식인이고 무슨 박사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이런 논리가 이게 가능해나요? 그렇죠. 이 노조 그 노동계 전문가로서 이 총장님이 보셨을 때 이해가 정말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노조는 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한 세대 설립자 이런 거 빼놓고 학교를 장악해가지고 학교를 꿀떡 먹어보려고 하는 거거나 어떤 정말, 요인이 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교수가 네. 뭐가 모자라서 네. 노동조합을 만듭니까? 교수가 막 누구한테 탄압받고 네. 누가 교수 월급 체불하고 그래요? 그렇죠. 교수는요 폴리패스라 그래가지고 정치하고 싶으면 나가서 정치하고 네. 하기 싫으면 다시 복귀해요. 누구처럼? 조국. 조국처럼. 네. 얼마나 좋아요. 교수는요 끝내주는 우리나라의 특권층이에요. 근데 왜 맞습니다. 약자들의 무기를 자기들이 막 갖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추접스럽게. 그렇죠. 아, 정말 좀 얍삽하고 추접스러운 게 이 규정을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해가지고 8억 원의 교비를 교수들에게 나눠주거나 이 올 6월달, 8월달에는 부적격자를 또 특별 승진시킨 거예요. 아 그것도 또 소급 적용까지 했어요. 네, 아,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을 아니, 한 겁니다. 네, 이 사람들 교수 맞아요? 진짜 얍삽합니다. 교수라고 쓰고 양아치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니 네, 우리 둘이 맺은 어떤 네. 계약서가 네. 법보다 우선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요? 네, 이게 도대체 황당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교수, 배운 자, 네, 기득권자, 네. 지식인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정말 한 세대만 노조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전수조사합시다. 네, 전체 이 대학교의 교수 노조에 대해서 전수조사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것은 네, 명백하게 얘기할 때 교수가 아니고 몰입에 가깝다. 맞습니다. 예. 아, 이런 교수들한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몰입의 노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영자님께서 이끌리다 유튜브 구독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그 쿠팡 노조에 대해서 좀 전달해드렸는데 네. 이 민노총이 자꾸 허위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네네. 허위 이제 주장을 하니까 쿠팡에서 여러 번 이 맞대응을 했거든요. 이 네. 허위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60대 택배기사 한 분께서
이 일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4시 몇 예. 분쯤에 그 복도식 네. 아스팔트인데 거기에 네.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동해서 보니까 네. 이미 사망을 했죠. 네. 그런데 이 민주당하고 민노총은 정말 인두껍을 쓴 악마들 같아요. 이 분이 그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10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60대 네. 기사의 죽음을 네. 과로사로 이렇게 해놓고 네. 뭐냐면은 쿠팡한테 네. 함부로 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과로사 한 거다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민노총에서는. 그래서 네. 민주노총하고 네. 누구예요?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름을 밝힙시다. 그 진성준 그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네. 택배업은 휴게 시간 확보가 어렵고 네. 새벽 배송은 낮보다 더 힘들어 과로를 불러서 이 네. 60대 택배기사가 사망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하니까 네. 그 60대 택배기사 유족들이 네. 뭐라고 이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이게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노조와 정치권은 네, 한 거죠. 고인에 대해서 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저렇게 쭉 그러니까요. 나와요. 아니, 지금 그 아버지를 잃은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이것을 네.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몰고 가서 네. 저렇게 하니까 유족들이 불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순이, 효순이. 네. 이것도 뭐냐면은 그 부모들은 이사까지 가면서 네. 막 반미 투쟁하는 사람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맨날 집에 찾아오니까 제발 우리 조용히 살자 오지 말아라. 그리고 미순이, 효순이 그 끔찍한 사진을 그냥 그쵸, 막 공개했죠. 예, 막 공개하니까 이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해요. 참담하죠. 그리고 사실 네. 뭐 미순이, 효순이도 그렇고 60대 택배기사의 죽음을 네. 애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불행과 네. 죽음을 가지고 깨춤추는 자들, 추모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유족들이 제발 고인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예. 그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쫙 분석을 했어. 네. 그랬더니 민주노총 같은 데서 그렇게 산재가 중요한데 네. 산재 활동은 노동조합 활동에 한 얼마 정도 차지하냐 비중이 네. 몇 프로인지 아세요? 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산재 활동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산재만 나면은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예. 죽음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행태에 대해서 김지아 시인이 뭐라고 해요? 죽음의 구판을 걷어 치워라 라고 일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도 60대 배사기단은 과로사로 이게 죽었다 뭐 이렇게 네. 정치적으로 노조와 민주당이 선동했는데 이렇게 뭐냐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미 네. 그래서 정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안이 나왔죠. 예, 나왔죠. 그 전에 일단 국민노조에서 네. 이 그 택배 기사분의 네. 예, 명복을 빌고 또 애도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네.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또 그 CLS는 법적 조치 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죠. 네네. 네, 약간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검 결과는 이 심장 비대로 인한 그 네. 사망이었습니다. 1차 부검인데 보통 정상 무게가 이 심장이 350g인데 네. 이분은 2배 정도로 해서 심장 비대증으로 해가지고 네.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여기에 또 일이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저도 그 점은 충분히 네. 이해를 해요. 힘든 그렇지만 일이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고 충분하게 유족들 위로하고 보상이라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사안이 밝혀지기도 전에 국회 앞에 가서 네. 민주노총이라든가 정치권이 고인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조직 확대 네. 이런 걸로 막 활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네. 이런 행위는 정말로 유족에 대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2차 가해죠. 그런 어떤 네. 죽음을 우리가 엄숙히 지켜봐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네. 비인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 노조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런 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다. 네.